자, 저당권에 관한 이제 문제로 들어가는데요. 저당권은 중요합니다. 일단 저당권의 개념은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저당권이고, 개념 자체는 어려운 건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저당권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은, 첫째, 저당권의 효력입니다. 첫 번째 정리할 것은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의 범위죠. 원금, 원본뿐만 아니라 이자, 위약금, 지연배상금, 실행 비용에 대해서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첫 번째 주의하실 것은 원본 이자 위약금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면 등기가 필요하다는 점. 지연배상금이나 실행비용은 등기 없이도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는데, 항상 조심할 것은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 담보가 되죠? 1년분만 담보가 된다. 이에 반해서 이자는 무제한이다. 따라서 이자는 아무런 제한이 없이 저당권에 의해서 담보가 되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목적물의 범위인데, 부합물, 종물에 대해서도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칩니다. 유의하실 것은 다른 것은 고려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중축된 건물이 저당권의 효력이 미치느냐, 이 문제는 만약에 원칙에 따라서 증축된 부분이 부합이 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칠 것이고, 만약에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다는 이유로 부합되지 않았다면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합되느냐 안 되느냐 여부가 판단 가지고 따지게 되고요. 따라서 부합됐다면 그것이 저당권 설정 전에 부합됐는지 아니면 후에 부합됐는지 따지지 않고요. 부합됐다면 경매 목적물로 가치가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그 여부도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이 됐다면 무효가든 미등기든 따지지 않고 당연히 저당권 효력이 미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게 뭐냐면 법정지상권과 관련된 건데,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건물이 있어야 되죠.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된 경우에는 이때는 뭐가 성립되지 않습니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고, 이 경우에 저당권자에게 뭐가 인정이 되냐면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게 됩니다. 자, 일괄 경매권과 관련돼서 주의하실 것은 두 가지인데, 첫째, 건물의 소유자가 반드시 저당권 설정자이어야 한다. 따라서 저당권 설정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건물을 소유하고 있다면 일괄 경매할 수가 없다. 두 번째, 일괄 경매할 것인지 아니면 일괄 경매를 할 것인지 아니면 토지만 경매할 것인지 저당권자가 자유롭게 선택할 수가 있다. 따라서 채무자 입장에서는 일괄 경매해달라고 저당권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마지막으로 효과죠. 토지 대금에서만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고요. 일괄 경매가 이루어졌더라도 건물 대금에서는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이 정도가 이제 저당권에 효력이 미치는 범위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상대위죠. 일단 물상대위에 대해서는 첫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권리야 인정되지 않는 권리인데 저당권자에게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세권자에게도 물상대위가 인정되지만 유치권자에게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요건이죠. 목적물이 멸실, 훼손된 경우에 가치 변형물 예를 들어 가지고 보험금이나 또는 손해배상금 또는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인정이 되게 되고 이런 가치 변형물이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되는데 압류를 하게 되면 인정되는 것이 뭐죠? 물상대위고요. 주의하실 것은 이 압류가 저당권자가 압류를 하든 아니면 제3자가 압류를 하든 상관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주의하실 것은 이러한 물상대위가 인정되려면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존재해야 된다.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당 목적물이 매매가 된다고 해도 저당권은 뭐 될 위험이 없죠? 소멸될 위험이 없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당권에 관한 침해죠. 침해가 있을 때 첫 번째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고 방해, 제거와 예방만 청구할 수 있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침해가 있을 때 침해 원인에 만약에 저당권 설정자에게 고의나 과실, 책임이 있는 사유로 침해가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담보물 보충 청구권 행사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이러한 침해가 채무자가 했다, 채무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인 저당권 설정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함으로 즉시 변제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이러한 침해로 인해서 만약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거 가능한데 유의하실 것은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난 후에는 즉시 변제도 청구할 수 없고 담보물 보충을 청구하고 나서는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리할 것은 제3취득자입니다. 개념은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권리를 취득한 사람 우리가 제3취득자라고 하고요.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반제하더라도 변제하는 것이 가능한데 주의하실 점은 두 가지죠. 첫째, 변제기가 도래해야 된다. 따라서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면 제3취득자는 변제할 수가 없다는 점. 두 번째,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된다. 특히 일반 저당권의 경우에는 지연배상금은 1년분만 갚아주면 되고요. 근저당권의 경우에는 담보되는 범위 내 채권 최고액 범위 내에서만 변제한다면 변제하고 저당권의 말소를 청구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 경매인이 되는 게 가능한데 여기서 경매할 때 매자는 살매자이기 때문에 경락인이 되는 것이 가능하다는 얘기고요.
또 제3취득자는 필요비나 유익비에 대해서 우선 상한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것까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실제로 저당권을 좀 어려워하는 부분이긴 한데 그렇게 뭐 문제가 나올 만한 부분이 많지는 않아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경매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일반 저당권은 다 끝나게 돼요. 자, 경매가 됐을 때 첫 번째 권리의 소멸 여부를 판단할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되죠. 경매가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합니다. 두 번째, 용익권이 소멸되는지 안 되는지 여부는 누구하고 비교하냐면 최우선순위 저당권과 비교를 하게 되죠. 우리가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하는데 그런 용어 같은 건 몰라도 돼요. 다시 말하면 누가 경매를 신청했는지는 고려하지 않고 저당권자 중 가장 빠른 저당권과 비교해가지고 가장 빠른 저당권보다 선순위면 원칙적으로 소멸되지 않고요. 후순위면 무조건 뭐가 돼요? 소멸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치권은 원칙적으로 경매가 되더라도 뭐 되지 않냐면 소멸되지 않는다는 거 기억해 두셔야죠. 자, 요 세 가지 가지고 판단했는데 소멸이 안 돼요. 소멸이 안 되면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배당을 못 받는다는 말은 손해본다는 말이 아니라 경락인으로부터 그 돈을 반환받게 된다는 뜻이고요. 만약에 세 가지를 가지고 판단했는데 소멸이 되면 이때는 배당을 받게 되는데 배당 순위는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선 변제권이 존재하는 권리에 배당 순위가 주어지고요. 유치권은 우선 변제권이 없다 그랬죠. 왜 그러냐면 소멸이 돼야 뭘 받아요? 배당을 받고 배당을 받는다는 말이 우선 변제권이 있다는 얘기인데 유치권은 경매가 되더라도 원칙적으로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니까 배당 순위가 없다. 우선 변제권이 주어지지 않는다는 의미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선 변제권이 있는 권리가 만약에 등기된 권리면 등기된 시점을 기준으로 확정일자부 임차권도 우선 변제권이 있잖아요. 그래서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확정일자 2를 기준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배당 순위가 결정된다라고 해서 간단하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고요. 문제를 풀면서 또 추가해 봐야죠. 자, 1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토지와 건물은 전혀 별개의 부동산입니다. 따라서 목적 토지 위에 있는 건물에는 저당권력이 미치지 않는다. O 맞는 지이죠. 2번 지연이자입니다. 지연이자는 여기다 뭐라 써놨죠? 지연배상이라 써놨죠. 지연이자, 지연배상금 몇 년분이죠? 1년분만 담보가 되므로 원본의 이행기가 도과한 후 1년분의 저당권력이 미친다. 맞는 지이죠. 3번 저당권은 저당권의 목적으로 등기된 종물에만 미친다. X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은 부합물에도 미치고 종물에도 미치고요. 등기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건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으므로 등기가 돼야지만 된다는 3번 지문은 뭐죠? X가 되겠죠. 4번 저당권을 피담보 채권과 분리하여 양도할 수 없다. 왜요? 부종성 때문에 되겠죠. 5번 전세권도 저당권의 목적이 될 수 있다. 맞죠? 저당권의 객체가 되는 것은 부동산과 지상권, 전세권과 같은 권리죠. 2번 문제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에는 유치적 효력이 없다. 맞습니다. 왜요? 저당권자는 스스로 뭐하지 못하는 권리죠?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니까요. 2번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하여 강제 집행할 수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얘기잖아요. 1억을 빌려주고 그 사람 아파트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 1억을 빌려줬다. 뭐임은 변함이 없어요? 채권자임은 변함이 없는 거죠.
따라서 저당권자임을 떠나서 뭐이기도 해요? 채권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일반 재산에 대해서 강제 집행할 수도 있고요. 3번 저당권이 침탈된 때에는 저당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X죠. 왜냐하면 저당권자는 스스로 점유하지 못하는 권리이기 때문에 뭐가 없죠? 반환 청구권이 없죠. 답은 3번입니다. 4번 저당권은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이거 전원이 아니라 머리 좀 이상하네. 그죠? 이렇게 좀 오타가 있죠. 그죠? 아이고. 자, 정확히 읽어드릴게요. 저당권은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인 때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O 맞는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켰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부합되지 않았다는 얘기고요. 부합되지 않으면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미치지 않으니까.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저당권은 타인의 권한에 의하여 부속시킨 것에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맞는 질문입니다. 5번 저당권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관한 제3자의 용익물권은 저당권 설정 이후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라는 질문은 맞죠. 왜냐하면 설정 이전에 용익물권이 있었다는 말은 경매가 되더라도 용익물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는다는 취지죠. 따라서 잘못된 것은 뭐죠? 3번만이 답입니다. 3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 중 맞는 것은 1번 반복 중이고 2번 우리 민법에서는 순위 확정의 원칙이 잘 지켜지고 있다. X입니다. 우리는 순위 승진의 원칙이죠. 1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2순위가 1순위로 승진하기 때문에 2번은 뭐죠? X고요. 3번 소유자 저당권이 인정되고 있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자신이 소유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중복해서 저당권이 성립될 수는 없고요. 4번 장래 채권에도 저당권이 성립할 수 있다. 맞고요. 우리가 보통 장래 채권에 대해서 설정하는 저당권 우리가 뭐죠? 근저당이라고 하죠. 5번 법정담보물권이다. X입니다. 대표적인 약정담보물권이죠. 4번입니다. 저당권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지상 건물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 근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그러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뭐가 없었죠? 건물이 없었죠. 저당권 설정 후 건물이 뭐죠? 신축됐다면 뭐가 성립되지 않아요?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그 설정 당시 근저당권자 건물의 건축에 동의하였다면 민법 제366조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입니다. 다시 말하면 동의가 있고 없고 문제가 아니라 법정 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2번이죠. 저당권 설정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지상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건물이 신축되면 법정 지상권이 발생하진 않고요. 뭐는 인정되죠? 일괄 경매권은 인정이 되거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에 대하여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O 맞는 지문이죠. 3번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 미치지만 당사자가 저당권 설정 계약에 의하여 저당권 효력이 부합물 종물에 미치지 않는 것으로 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여기다 적으면 부합물 종물에도 그 효력이 미치는데 요거는 임의 규정으로 이해해요. 따라서 당사자 간에 특약으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 바라고. 또 은근히 또 잘 나오는 편입니다. 4번 피담보 채무가 변제되어 무효로 된 저당권 설정 등기 유용은 그 등기를 유용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지기 전에 등기상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생기지 않는 경우 허용된다. 5죠. 다시 말하면 무효등기 유용, 재활용하는 것은 가능하고
물론 제3자의 권리는 뭐 할 수 없어요? 침해할 수가 없으니까 정확히 뭐죠? 맞는 질문이죠. 5번 저당권으로 담보한 채권이 시효 완성 기타 사유로 인하여 소멸한 때에는 저당권도 소멸하는 바 이를 저당권의 부종성이라고 한다. 정확히 맞죠. 채권이 존재해야 저당권이 존재할 수 있다.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자동으로 소멸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죠? 부종성이라고 하죠. 5번 문제입니다. 법률이나 규약의 특별한 규정 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저당권의 목적인 건물에 증축되어 독립적 효용이 없는 부분. 그러면 독립적 효용이 없다는 말은 부합했다는 얘기죠. 부합물에 대해선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므로 기억은 뭐죠? 미치네요. 니은 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아까도 했었죠. 그죠? 땅이 갑의 것이고 건물이 을의 것이어서 을이 토지에 대해서 토지 사용권인 지상권이나 임차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건물에다만 전세권이나 건물에다만 저당권이 설정되면 이 전세권 저당권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지상권에도 미치고 임차권에도 미칩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건물에 저당할 권을 설정한 경우에 토지 임차권은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은 구분 소유권이죠. 집합 건물이죠. 자, 집합 건물의 전유 부분과 대지 사용권은 뭐가 있습니까? 일체성이 있으므로 우리가 아파트를 구입할 때 뭐만 이전 등기 받으면요. 전유 부분만 이전 등기 받으면 대지 사용권은 자동으로 뭐죠? 쫓아오죠. 마찬가지로 디귿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관하여 저당권이 설정된 후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취득하여 전유 부분과 일체가 된 대지 사용권에도 저당권에게 미침은 너무나 당연한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6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이 성립된 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불법으로 말소되면 말소가 불법이죠. 말소 안 된 거죠. 소멸된 거 아니죠. 따라서 저당권은 소멸한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1번이 되는 거죠. 2번 저당권은 그 담보한 채권과 분리하여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다른 채권에 담보를 하지 못합니다. 왜요? 부정성, 수반성 때문에요. 3번 부동산은 물론이고 등록된 자동차, 등기된 선박도 저당권의 기체가 될 수가 있고요. 4번 저당권 설정 합의가 있더라도 저당권 설정 등기가 되지 않으면 저당권은 성립하지 않고요. 5번 토지를 목적으로 저당권을 설정한 후 설정권자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요. 그러면 이때는 저당권이 설정된 후 건물이 신축됐으니까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고 뭐가 문제가 됩니까? 일괄 경매권이 문제가 되고요. 따라서 저당권자는 토지와 함께 그 건물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고 답은 뭐죠? 1번이 됩니다. 7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자는 목적물 반환 청구권을 갖지 않는다. 5점. 2번 저당 부동산의 종물에는 저당권액이 미치지 않는다는 약정은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 대해 효력이 있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액은 부합물, 종물에 미친다는 것은 뭐죠? 임의 규정이기 때문에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배제할 수 있겠지만 물론 이걸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려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등기가 필요하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원본의 반환이 2년간 지체된 경우 채무자는
원본 및 지연배상금의 전부를 변제하여 저당권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맞나요? 맞습니다. 그죠? 자, 우리가 아까 여기서 제3취득자 얘기했는데 제3취득자 같은 경우에는 변제할 때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지연배상금은 몇 년분만 갚으면 돼요? 1년분만. 채무자는 안 그렇다. 채무자는 실제 채무액 전액을 다 갚아야지만 저당권의 말소를 뭐 할 수 있어요? 청구할 수가 있으므로 채무자는 원본 전부뿐만 아니라 지연배상금도 전부를 갚아야지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거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너무나 당연한 내용이지만 시험에는 아주 잘 나오는 범위입니다. 4번 저당권은 그 담보하는 채권과 분리하여 다른 채권과 담보로 하지 못한다. O 맞는 질문이죠. 그 다음에 5번이 중요한데 물상대위 문제거든요. 일단 물상대위는 목적물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되거나 아니면 공용징수 이런 일로 인해서 저당권이 소멸될 위험이 있어야 물상대위권이 인정이 됩니다. 따라서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아요. 자, 이런 얘기입니다. 국가가 공용징수 수용을 하게 되면 여러분 공시법 시간에 배우셨겠지만 등기 대상물에 있는 모든 등기는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기 때문에 저당권이 뭐할 위험에 처해요? 소멸될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수용보상금에 대해서 뭐가 인정이 되는 거죠? 물상대위가 인정되는 거죠. 5번 저당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협의취득됐어요. 협의취득했다는 말은 강제로 수용했다는 말이 아닙니다. 실질이 뭐란 얘기예요? 매매라는 얘기죠. 쌍방간에 뭐죠? 합의하에. 따라 이것은 매매고 매매 대금에 대해서는 뭐가 인정되잖아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저당권자는 토지 소유자가 수령할 보상금에 대해서 물상대위를 할 수 없다는 질문은 O 맞는 질문이고 최근에 아주 잘 납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요 매매 대금에 대해서 뭐가요? 물상대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거 잘 나오니까 좀 확실하게 곱씹어 보셔야 됩니다. 답은 뭐죠? 2번이죠. 넘겨주셔서 8번입니다. 저당권의 효력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거죠. 증축된 건물이 원칙에 따라서 부합이 되면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치는데 설정 전후 따지지 않고요. 또 경매 목적물 평가 여부도 뭐 하지 않아요? 고려하지 않는 거죠. 1번. 증축된 건물 부분이 기존 건물에 뭐가 됐죠? 부합돼요. 게임 끝입니다. 별개의 독립물로서 효용을 갖지 않더라도 경매 절차에서 경매 목적물로 평가되지 아니하였다면 경락인은 그 증축 부분의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 X입니다. 경매 목적물로 평가됐는지 안 됐는지 고려하지 않고요. 부합됐다면 저당권 효력이 어떻게 해요? 미침으로 경락인은 증축된 부분까지 뭘 갖습니까? 소유권을 갖게 되므로 1번이 X고 뭐죠? 1번이 답이 되는 거죠. 2번 건물의 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 임차인이 그 토지에 소유한 건물의 저당권을 설정한 경우 그러면 저당권의 효력이 어디에도 미칩니까? 임차권에도 미치므로 경락인은 건물의 소유권뿐만 아니라 무엇도 함께 취득하죠? 임차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임차권도 경락인에게 이전된다. 맞는 질문이고요. 3번 구분 건물의 전유 부분에 설정된 저당권 효력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전유 부분의 소유자가 나중에 취득한 대지사항권까지 뭐죠? 미치므로 경락인은
전유 부분에 대한 권리뿐만 아니라 대지 사용권도 함께 취득하게 되는 거죠. 4번입니다. 채권과 이를 담보하는 저당권 원칙적으로 그 주체를 달리할 수 없으므로까지죠. 일단 부정성 수방성 때문에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같은 사람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채권자 아닌 제3자 명의로 이루어진 저당권 설정 등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맞는 점이죠. 이거 하나 좀 정리해 보면 이런 거죠.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죠. 자, 지금 읽어본 지문처럼 채권자가 아닌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는 원칙적으로 어떻게 해요? 무효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자와 저당권자는 같아야 되는데요. 채권자, 저당권자가 뭐 될 수는 없어요? 분리될 수는 없으니까. 여기까지 나온 거지, 지문 여기죠. 좀 더 본다면 예외적으로 유효할 수가 있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요건을 요구합니다. 첫째, 3자 간의 합의가 존재하는 경우죠. 채권자, 채무자, 제3자가 합의를 했고요. 플러스 두 번째, 제3자를 실질적 의미의 채권자로 이해할 때, 의미의 채권자로 볼 수가 있다면 제3자 명의의 저당권 등기도 예외적으로 뭐죠? 유효할 수 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지금 지문은 뭐죠? 원칙만 나와 있지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예외적으로 뭐 할 수 있어요? 유효할 수 있다는 것도 함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5번입니다.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만약에 저당권자가 과실을 수취하려면 뭘 해야 되냐면 압류를 해야 된다까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지만 저당권자가 과실수취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압류를 해야 합니다. 9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1번 근저당에 있어서 채권이 확정되지 않아도 저당권을 실행할 수 있다. X. 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근저당권은 채권이 확정되어야지만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2번 부동산 감정비용. 감정비용은 여기서 어디에 들어갈까요? 실행비용에 들어갑니다. 그죠? 지금 왜 부동산의 가치를 감정했을까요? 저당권을 뭐 하기 위한 거죠? 실행하기 위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실행비용은 뭐 감정비용이나 또는 뭐 경매비용 같은 말이기도 한데 이런 걸 말하고요. 이 감정비용, 실행비용은 등기하지 않아도 저당권에 의해서 당연히 담보가 되므로 2번 부동산 감정비용에 관하여는 저당권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X가 되는 거죠. 3번 담보 부동산의 보증비용은 피담보 채권의 범위에 포함된다. X입니다. 일단 여기서 보면은 보존비용은 없죠. 그죠?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고 더 쉬운 방법은 뭐예요? 저당권자는 점유하지 않는 자죠. 저당권자가 보존비용을 지출할 이유는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저당권자는 목적물을 뭐 하지 않아요? 점유하지 않고 있으므로 필요비 유익비를 지출할 이유도 없는 것이고요.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4번 저당권 효력이 미치는 이자의 범위는 만기가 된 후 2년분에 한한다. X죠. 이자는 뭐죠? 무제한이다. 이자는 특별한 기간의 제한이 없으므로 4번도 뭐죠? X입니다. 5번 특정물의 인도 청구권을 담보하는 저당권 설정 계약도 가능하다. 옵니다. 자, 이건 어떤 문제냐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은 제한이 없어요. 뭐라도 상관없죠. 예를 들어 제가 화가한테 가가지고 제 잘생긴 얼굴을 초상화로 그려주기로 계약을 했어요. 그것을 담보하기 위한 뭐 또 설정할 수 있는 거죠?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는 거죠. 뭐 이런 식의 내용이 있죠. 뭐 8월 말까지 소상을 완성해다오. 안 해주면 300만 원을 변상해라. 이런 식으로 계약한다면 뭘 설정할 수도 있어요?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가격만 기재할 수 있다면 저당권에 의하여 담보되는 그 피담보 채권의 종류는 제한이 없으므로 특정물 인도 청구권, 특정물 인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한 경우에도 저당권 설정이 가능하므로 5번이 뭐죠? 답이 되는 거죠. 10번입니다. 저당권에 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저당권은 일반적으로 부장성, 수반성, 물상대의성, 불가불성을 갖는 제한물권이다. 맞는 질문이고 2번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입니다. 자, 누가 경매를 신청했든지 간에 경매가 이루어지게 되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후순위 저당권자의 경매 신청에 의하여 경락이 실행되면 선순위 저당권은 선택에 따라 배당을 수행할 수 있고 수행하고 저당권의 소멸을 택하든지 아니면 배당을 거부한 채 저당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다. X입니다. 경매가 이루어지면 모든 저당권은 무조건 소멸하게 됩니다. 3번 동일한 부동산에 수개의 저당권이 설정됐다면 저당권은 물론 뭐가 있죠? 우선 변제권이 있고 경매된 권리니까 경매된 등기된 시점 그 우선 변제 순위는 각 저당권의 설정 등기 선에 의한다. 맞는 질문이 되고요. 4번 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후에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라면 이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 용익권이 뭐보다 늦다는 얘기죠? 최우선순위 저당권보다 늦다는 얘기니까 무조건 소멸돼야 되므로 임차인은 경락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 맞는 질문이죠. 5번 선순위 저당권이 소멸하면 후순위 저당권 순위는 자연히 상승하는데 이걸 우리가 뭐죠? 순위 승진의 원칙이라고 하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넘기셔서 11번입니다. 저당권과 용익권의 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잘못된 것은 1번 저당권이 설정된 후 용익권을 취득한 사람이라면 경매가 되면 무조건 뭐가 돼야 돼요? 소멸이 돼야 되므로 경락인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5 맞는 질문이죠. 2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없었던 경우에는 나중에 건물이 축조되더라도 법정지상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5 맞는 질문이고요. 3번 저당권 설정 당시에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자라는 얘기는 저당권 설정 당시 이미 대항력이 있는 임차권이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경매가 되더라도 이 임차권은 뭐 되지 않아요? 소멸되지 않으므로 경락인에 대하여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5 맞는 질문이죠. 답은 뭐죠? 4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려면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그 건물이 있다면 무허가 건물이든 미등기 건물이든 뭐 하지 않아요? 따지지는 않아요. 따라서 법정지상권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저당권 설정 시에 반드시 건물에 보존 등기가 되어 있을 것이 필요하다. X가 되고요.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판례는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의 양수인입니다. 자, 저번 주에 했죠. 건물의 양수인은 지상권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건물을 철거당하지는 않는다. 왜냐하면 양도인에게 아직도 지상권이 있고 양수인은 양도인을 대위해서 지상권 설정 청구가 가능하기 때문에 따라서 건물의 양수인은 양도인의 대지 소유자에 대한 지상권 설정 등기 청구권을 대의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는 질문은 맞는 질문이 되는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됩니다. 12번입니다. 1번 저당권은 동일한 토지 위에 2개 이상 성립할 수 있지만
그들 상호간에는 먼저 성립한 저당권이 우선한다. 너무나 맞는 말이죠. 2번 동일한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성립한 지상권이란 말은 최우선 저당권보다 지상권이 후순위라는 얘기고요. 따라서 경매가 되면 무조건 이 지상권은 소멸돼야 되므로 저당권의 실행으로 소멸한다. 오, 맞는 점이 되는 거죠. 3번 가등기된 권리 후에 본등기라면 가등기한 시점에서 다른 물건과 우열이 정해진다. 왜냐하면 가등기가 뭘 보존하기 때문에 순위를 보존하기 때문에 그러고요. 4번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 등 일정 부분 다 아시는 것처럼 3개월치 임금이죠.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하게 되는데 중요하진 않고요. 5번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입니다. 자, 주택임차권자는요. 인도받고 주민등록을 하면 대항력이 생기고요. 거기다가 확정일자를 해야 뭐가 인정돼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죠. 그 말은 대항 요건을 갖추면 대항력만 인정할 뿐이지 뭐가 인정되는 건 아니에요?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는 건 아닙니다. 대항 요건에다가 뭐까지 해야지만요? 확정일자까지 해야 비로소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므로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보증금에 대하여 선순위 저당권보다 우선한다는 질문은 무조건 뭐죠? X입니다. 뭐 후순위 저당권보다도 뭐 할 수 없어요? 우선할 수는 없는 거죠. 답은 뭐죠? 5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다음 중 저당권에 관한 설명으로 타당하지 않은 것은 1번 저당권은 지상권 전세권에도 설정할 수 있다. 옵니다. 2번 저당권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저당 부동산에 부합된 물건과 종물에도 효력이 미칩니다. 3번 저당권 설정 후 저당권 설정자에 의하여 저당 목적 토지의 건물이 축조됐어요. 그럼 저당권 설정 후에 건물이 신축됐다면 법정지상권에 인정되지 않고요. 다만 뭐가 인정이 되죠? 일괄 경매권이 인정이 되므로 저당권자는 경매할 수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고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4번 저당권자는 과실수취권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당권의 효력은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으로부터 생긴 천연과실, 법정과실에는 미치지 않는다는 질문 물론 뭐죠? 맞는 지문이고요. 5번 동일한 채권자의 수개 채권을 일괄하여 담보한 한 개 저당권 물론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뭐죠? 3번이죠. 넘겨보시면 14번입니다. 타인의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저당권을 설정한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 양수한 제3자의 지위죠. 요거죠.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는 변제가 가능합니다. 조심할 것은 변제기가 도래해야 되고요. 담보되는 범위 내에서만 변제하면 되고 또 경락을 받는 거 가능하고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뭐죠? 우선 상환받을 수가 있죠. 따라서 1번 저당 부동산의 경매 절차에서 경매이 될 수 없다. X죠. 2번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서는 저당 채무를 변제할 수 없다. X입니다. 3번 채권의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저당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X입니다. 반드시 뭐가 도래해야 됩니까? 변제기가 도래해야 채무를 변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4번 저당 채무를 변제한 때는 보증 채무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채무자에 대한 구상권이 있다. 5예요. 이거는 뭐 안 적는 이유는 뭐예요? 당연한 거죠. 만약에 제3취득자가 변제하게 되면 남의 빚을 뭐 한 거예요? 대신 갚아준 거죠. 따라서 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것은 가능하고 따라서 옳은 것은 뭐죠? 4번이죠. 5번 저당 부동산의 개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저당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에 우선 상환을 받을 수 없다. X입니다. 필요비 유익비에 대해서 제3취득자는 뭐 받을 수 있죠? 우선 상환받는 것이 가능합니다. 15번입니다.
저당권의 물상대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여할 물건이 제3자에 의하여 압류된 경우에는 물상대의성이 없다. X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를 해야 되는데 어디 갔죠? 아이구나. 저당권자가 압류라든 제3자가 압류라든 상관이 없으므로 1번은 뭐죠? X가 되고요. 2번 전세권을 저당권의 목적으로 한 경우 저당권자에게 물상대위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X죠. 아까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저당권이 어디에 설정되어 있습니까? 전세권에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전세권이 소멸하게 되면 그 대신 뭐가 생깁니까? 전세금이 생기고요. 이 전세금에 대해서 저당권자가 지급하기 전에 뭐죠? 압류라면 저당권이 소멸되지 않고 전세금에 계속 그 효과가 미치는데 이것 일종의 뭐죠? 물상대위라는 말씀을 아까 시간에 드렸던 기억이 나네요. 따라서 2번은 뭐죠? X입니다. 3번 저당권 설정자에게 대여한 물건이 인도된 후 저당권자 그 물건을 압류한 경우에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X죠. 지급 또는 인도 전에 뭘 해야 됩니까? 압류를 해야 됩니다. 이미 인도가 이루어졌다면 더 이상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가 없는 거죠. 4번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로 소실로 인하여 저당권 설정자가 취득한 화재보험 청구권에 대하여 물상대위권 행사할 수 있다. 정확히 맞죠? 목적물이 소실됐다, 멸실됐고요. 가치 변형물로 뭐가 생긴 거죠? 보험금이 생긴 거죠. 이 보험금에 대해서 지급 또는 인도 전에 압류하게 되면 뭐가 인정이 됩니까? 물상대위권 인정되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5번 또 나와 있죠. 저당권이 설정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고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협의 취득됐다면 강제 수용당한 것이 아니라 뭐죠? 매매한 것이기 때문에 저당권자는 그 보상금에 대하여 물상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지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여기까지고요. 좀 쉬었다가 특수저당권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